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입니다. 유슬기. 저의 수어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열띤 강연으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시는 만큼 또 마지막 강의인 만큼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박수 안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청인사회에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슬기입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회에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유슬기이고요. 저의 수어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저에게는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글 이름 유슬기 그리고 수어 이름 유슬기 두 개 모두 저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 제가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이름은 뭘까요? 한글 이름 유슬기일까요? 혹은 수어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 유슬기, 수어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저예요. 27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애기 눈, 코, 입, 정상 됐어 손가락 5개 됐고 발가락 5개 다행이다 우리 딸내미 라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인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은 오로지 궁금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들어? 못 들어? 농인이야? 청인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 슬기가 청인이라고? 다행이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너무 촌스러운 이름 말고 요즘 좀 유행하는 고급진 이름 어디 없을까? 라고 저희 친척들은 상의를 하셨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름을 짓는 것에 관여하실 수 없었습니다. 친척분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슬기입니다. 20년이 지나 저는 유슬기로 살아오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너 코다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 코다? 엄마 그게 뭔데? 부모가 농인이고 그 자녀를 코다라고 해. 그때는 건성으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코다구나. 특별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을 나를 코다라고 부른다고? 세월이 흘러 대학교 졸업을 앞둔 언젠가 그럼 난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어딜 가지? 난 취업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수어통역사가 되고 농사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농사회에서 수어 통역도 하고 수어 교육도 하고 싶어. 그래? 너 농사회로 가고 싶으면 수어 이름이 필요해. 그러게. 그럼 엄마가 좋은 거 좀 지어줘봐. 저희 어머니께서 고심을 하셨고 결국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제 수어 이름의 의미는 슬기의 S 알파벳과 여성이라는 뜻을 함께 담겨진 이름입니다. 저 너무 긴장돼서 목이 말라요. 잠시만요. 아니 분명히 수어로 하는데 왜 목이 마르죠? 이상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맞아요. 저의 수어 이름은 유슬기입니다. 제가 한글 이름보다 수어 이름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연유는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 아시나요? 개그 콘서트? 개그의 주된 내용은 표정이라든지 혹은 말장난, 언어 유희로 개그를 하는 건데요.
제가 3학년, 4학년 이쯤 가장 유행하던 프로그램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인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농인분들은 저게 뭐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여성이 아주 부자입니다. 돈이 매우 많은 부자인데 갖추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돈은 많은데 지식이 부족하여 대화하는 상황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말을 돌리는 방법으로 김 기사 운전해 라며 이렇게 말을 돌리는 그 유행어였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장난을 치며 노는데 운전해 운전해 라는 유행어가 저희 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때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아니 재밌는 걸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웃으시겠지? 라며 수업을 마치고 우리 학교 달려가서 엄마!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엄마가 뭔데? 김기사. 그게 뭐야? 누가 운전한다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운전해. 운전? 누가 운전하는데? 그게 뭔데? 저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친구들은 다 웃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웃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운전해 라고 하니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음성 언어의 목소리의 고조나 내용이 아닌 풍부한 표정과 몸짓으로는 엄마를 웃길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인 사회와 농인 사회의 유머 코드가 다름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저희 가족들과 장난을 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엄마 이러자. 부모님은 그게 뭐야? 산책? 슬기 지금 산책 가자고? 이렇게 수형과 혹은 음차를 해서 부모님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4살 수어와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저는 수어 통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과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게 됐을 때부터 통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장에 가면 엄마한테 3,000원. 너무 목말라요. 한 번 더 마실게요. 3,000원, 7,000원 이렇게 뒤숫자와 입모양을 동시에 하던 게 제 첫 통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옳지 동생 보고 통역을 시키면 되겠구나 했던 제 동생이 이 동생입니다. 저와 동생은 4살 차이입니다. 그러니 4살 어린 동생에게 저 대신 통역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였습니다. 오히려 통역이 2배 더 늘어났습니다. 동생 일까지 통역을 해야 되다 보니 2배 더 늘어났는데요. 솔직히 저 수어 통역 가끔은 귀찮을 때 있습니다.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볼일 보고 싶은데 이렇게 부탁을 할 때면 지금 나 슬기 통역 필요해 얼른 와 라고 할 때 근데 제가 통역을 귀찮다고 하면 너 내 딸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니 나도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하면 억지로 끌려가서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함께 최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수어도 잘 못하고 말도 이제 갓된 3살, 4살인데 그때 왜 나한테 통역시켰어 엄마? 라고 하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6시 전까지는 통역사를 부를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업무가 마감되니 통역사를 부를 수 없잖아. 아빠가 오늘 6시나 7시쯤에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6시, 7시 시간이 지나도 그래 뭐 은행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아니 8시, 9시까지 월급이 이체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슬기한테 회사에 전화해서 급여 언제 이체돼요? 라고 물어봐 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지. 근데 너가 그때 승질을 내면서 전화하더라고. 물론 지금은 TRS도 있고 손마리움 센터도 있으니 저녁 시간대 슬기한테 부탁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지. 엄마 아빠도 스스로 볼일을 해결할 수 있어. TRS에 전화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회사에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지. 이젠 더 이상 6시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그러니 너한테 예전에는 그런 연유로 통역을 시켰다라기보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급하면 너한테 시켰겠어. 돈이 들어와야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급여가 이체가 안 되니 아빠가 많이 불안하셨었던가 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있는데 그러니 그때 마침 슬기한테 통역을 시킬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미안한데 예전에는 내 딸이 청인이니 당연히 부모인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너를 통역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도 가족의 구성원이니 우리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통역을 부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너도 잘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슈퍼맨이 들어왔다라는 TV를 보면서 아, 내가 우리 딸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 나도 우리 부모님께 배운 것이 없어서 부모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서 혹은 그때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를 키웠을 때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너한테 통역을 이렇게 시켰구나 라는 생각에 솔직히 엄마도 그땐 철이 없었잖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요즘 주변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그때 그렇게 우리 슬기랑 아이를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저의 입장과 저희 부모님의 입장이 달랐을 거예요. 저희 아빠는 당연히 이 회사에서 급여 이체가 언제 되는 거야 궁금하셨을 테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두 남매를 키우시느라 생활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죠. 제가 코다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나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면 나도 하며 공감대 형성이 매우 쉽습니다. 아마 코다로서 자라왔던 경험, 자라왔던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1위는 통역, 그리고 2위는 사회에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장벽 3위는 학교생활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다 입장으로서 통역을 시키면 맞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미났던 일도 있습니다. 저의 통역으로서 저희 가족, 온 가족이 행복감을 느꼈었던 기억에 남는 통역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내가 통역해줬을 때 아빠가 제일 잊지 못했던 적이 언제야? 저희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TV가 고장이 났어. 그게 신혼살림으로 장만했던 TV라서 하도 오래 쓰다 보니 TV가 고장 났는데 아주 큰 TV를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 살 순 없잖아. 우리 가족 모두 커다란 TV가 갖고 싶다는데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50만 원? 그래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롯데마트에 우리 식구들이 구경을 갔어. 저기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거야. 경매더라고. 냉장고, TV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 거기 가서 경매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음성원으로만 3,000원, 5,000원 이렇게 금액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농인이잖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경매하는 걸 소리 말고 통역으로 좀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슬기가 우리 부모님은 농인이세요. 그러니 경매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가 옆에 서도 돼요? 오! 괜찮아! 내 옆에 수렴! 이렇게 배려를 받았어.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있는 쪽으로 10,000원, 5,000원
그때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아니야 여보 5만원 이상이었어 TV는 5만원 아니 있어봐 지금 내가 얘를 아니 그래도 5만원 이상이었다고 여보 그래 5만원 5만원 6만원 그러자 슬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저쪽에서 얼마래 그래? 그럼 난 7만원 엄마 8만원이래 그래? 난 9만원 이렇게 하다가 내가 20만원에 낙찰을 한 거야 20만원? 20만원을 불렀고 더 이상 더 큰 금액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그 TV를 가져왔지 그때 우리 슬기 통역이 없었으면 그 큰 TV를 어떻게 20만원에 가져왔겠어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맞아 네, 저 덕분에 TV를 얻게 되었다는 저희 아빠가 이 일을 가장 기억을 하셨습니다. 물론 통역을 하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전세 혹은 뭐 월세, 부동산 통역 혹은 시장에 가게 되면 혹은 은행에서 적금을 든다거나 아직 사회생활에서 그 나이에 제가 겪지 못했던 것들을 부모님 통역을 하다 보니 저는 더 이른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적금을 한다든지 혹은 저축을 한다든지 통역의 경험이 오히려 유슬기 한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올 때는 부정적인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게 모두 다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다 자녀를 키우셨죠? 가장 키우기 힘든 게 몇 살 때셨나요? 가장 키우기 힘드셨을 때가 14살쯤? 혹은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사춘기. 사춘기가 시작되던 13살, 15살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대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인가 봐요. 중2병.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저에게도 그 병이 지나갔습니다. 집에서 수어를 하는데 학교에 가면 전 음성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난 누구지? 난 농인인가? 난 청인인가? 내가 누구냐에 대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많은 행사 혹은 농문화축제 행사장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저희 어머님의 친구들 혹은 농인분들을 보면서 그 안에는 저와 같은 코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을 하는 언니 오빠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농문화와 수어에 대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슬기야 너 농문화가 뭔지 알아? 배워! 라고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농인 행사, 농인 단체에 저를 노출시켜 주신 덕분에 저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농문화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농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녀는 수어를 안 해. 우리 자녀는 수어를 못 해. 우리 자녀는 수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안 해. 근데 슬기는 엄마랑 수어가 돼? 슬기 너무 부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농인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코다들이 수어를 잘하려면요. 우선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녕하세요. 저 코다로 태어났으니 저 수어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 농인 부모님이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수어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통이 원활하진 않겠죠. 그러한 과정을 몇 번 겪음으로써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수어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문화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배려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우리 부모가 누구인가, 우리 부모가 알려줬던 농 정체성, 코다, 농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립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고요. 저희 엄마입니다. 저 누구 닮았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반반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아빠보다 엄마를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저 솔직히 화장 지우면 아빠, 화장하면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 두 가지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농사회 행사에 가면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시며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 참석에서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청인사회에서 보는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뭔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농사회에서 본 저희 부모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인사회와 농인사회 모두 같은 모습이면 좋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그럼 농사회와 청인사회 모두 다 원만하게 교류할 수는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제 유튜브 이름입니다. 유손생. 유손생의 의미는 손으로 생활하고 인생 그리고 수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청인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농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고생했겠다. 슬기 불쌍해. 슬기 대단해. 내가 대단하다고? 근데 내가 불쌍해? 아니야. 난 엄청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코다로서 다른 청인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재미를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어 수어에서 엄마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되게 웃기지 않아? 라고 수어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아이들은 갖지 못하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왜 날 불쌍하게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인 정체성을 갖고 혹은 코다의 정체성을 갖고 혹은 한국 수어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콘텐츠로 촬영하여 올림으로써 청인사회에 농인 문화는 이렇구나. 내가 책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농인 문화구나. 사람을 부를 때는 어깨를 쳐야 되고 어두운 공간에선 수어를 하기 어려우니 밝은 곳을 찾구나 라는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것은 아직 코다에 대한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 다양한 콘텐츠, 코다와 부모의 정서 교류와 연계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코다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코다, 그리고 농 정체성, 그리고 한국 수어에 대해서 선하고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